임플란트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TV 광고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딱 그거 물어보세요. 어떤 제품 쓰실 건데요? 근데 사실은 삼성이나 LG 큰 차이 없듯이 국내에서 나와 있는 50여 가지 임플란트 재료 중에 상위 6개 이상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7mm, 9mm 이런 식으로 홀수 단위로 길이가 있고 어떤 회사는 8mm, 10mm 짝수 단위도 있고 그러면 이분한테 심을 때 11mm가 저스트한 경우라면 당연히 홀수 단위 있는 임플란트 제품을 심었을 때가 좀 더 깊은 걸 심어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잇몸을 갖다가 과연 절개해서 심을 거냐 아니면 무절개로 심을 거냐 요거는 좀 한 번쯤 여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게 되면 눈으로 보면서 시술하던 예전 시기에는 눈으로 보고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잇몸을 벌려놓은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늘리고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이렇게 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벌려놨으니까 꼬매야죠. 이게 이제 절개 방식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 자체를 갖다가 절개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냥 임플란트 뿌리를 구멍을 내서 심는데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일부분의 원장님들은 미리 어떤 모의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이미 찾았다면 굳이 우리가 벌리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개와 무절개 방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래턱 틀니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불편해 하실 때 조건이 된다면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쪽 상황은 지금 실이 보이고 있죠. 이쪽 상황은 실이 전혀 안 보이고 있죠. 똑같이 8개를 심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마치 실밥 다 끌어내고 한 달 이상 아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 수술도 할 수만 있다면 최소 침습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틀니를 처음 장착하시고 나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꽉 무는 힘처럼 강한 압력이 잇몸뼈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잇몸뼈는 계속 상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잇몸뼈가 어디까지 녹았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쪽 그림처럼 절개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잇몸뼈가 적당히 남아있다면 틀니를 장착하신 상태에서도 무절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 진료했던 68세 된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맨 옆쪽에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이분이 틀니를 장착하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근데 막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원장님 난 임플란트는 됐고 이 틀니가 너무 헐떡거려서 5년 썼더니 다시 좀 해줘. 그래서 이분을 검사를 했더니 지금 손을 대면 무절개도 가능할 것이 제가 판단을 했고 만약에 한 3, 4년 더 틀니를 끼우시면 어쩔 수 없이 절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5년 전에 왜 틀니를 장착하셨냐면 주위에서 친구분들이 수술하고 막 붓기도 하고 술을 못 드시고 여러 가지 고통받고 또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야 임플란트 하지 마. 그거 정말 사람 못할 짓이야. 이런 어떤 간접적인 상황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포감 때문에 못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혈압약까지 드시니까 본인은 이제 임플란트는 못 한다 생각을 하신 건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과에 오셔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의미 없는 행동이 뭐냐면 치료받기 전에 혈압을 이렇게 재면 죄송한 얘기인데 다 높아집니다. 다. 긴장하시기 때문에요. 치료 끝나고 가서 재잖아요. 제가 무슨 마술사가 된 듯이 혈압이 쫙 내려가십니다.
그 정도로 치과 공포증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틀니를 다시 하시면 언젠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뼈가 완전히 녹으면 틀니도 이제 못 끼우세요. 그러면 한두 개라도 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두르면 지금처럼 구멍 내서 심을 수 있고, 혈압은 주무시면서 자는 동안 수술을 끝내면은 오히려 이게 긴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16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한 번에 심는 경우도 있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에 걸쳐서 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주무시는 동안 다 끝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원장님 바쁘다고 자꾸 대화 안 하지 말고 꼭 좀 틀니 장착하신 분한테 이 틀니를 벗어나서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이런 부탁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주무시는 동안 다 심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 많습니다. 반신반의 하셨다가 주무시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저랑 마주쳤을 때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 안 해요? 나 겁나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다 심었어요 하면서 거울로 입안을 보여드리는 순간 너무나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치과의사로서 좀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가면은 이 위턱 어금니 쪽에서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 상악동이라는 게 이 빨간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같은 친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상악동이 눈 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뼈가 그만큼 많은 거고요. 지금보다 더 내려와 있으면 선천적으로 뼈가 약하신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치아를 꼭 빼고 나서 임플란트 하는 걸로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플 때 동네 가까운 데서 하고 좀 잘한다는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상식적으로 가까운 데 가서 빼고 오십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도 그렇고, 요새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님들 그 애들 왜 모유 주는 개념이 있죠. 치아를 뺐을 때가 피가 제일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잘만 심어주면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하듯이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종래의 수술 방법은 4개의 치아가 안 좋아서 오셨을 때 치아를 일단 4개를 빼고요. 4달 기다립니다. 4달. 그때 이제 저 빈 공간을 올려주는 게 상악동 거상이라는 거고, 우턱의 어금니 쪽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 내려오지 않게 이제 치조골 이식하고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래의 방식대로 하시면 이 빼고 임플란트 심을 때까지 10개월이 걸리는데, 조건만 된다면 치아를 빼고 당일날 바로 상악동을 거상하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뼈 이식을 하고 남아있는 뼈에다가 어떻게 심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한 좋은 자리에다가 심어주면 임플란트는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죄송하지만 치과 의사들이 사실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벽에다가 이 못 박고 가운데 자리 잡고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 뼈의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심어드렸을 때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임플란트 수술법을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이분의 경우에 공교롭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69세, 이 밑에 쪽에 임플란트를 경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치아를 뺐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뼈 이식만 했습니다. 이 일을 만들기까지 무려 이 치아를 만들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치과는 7, 8번 이상 다니셨죠. 근데
이 위에 빨간색이 상악동이고 파란색이 이분의 남아있는 뼈예요. 이 녹색 선은 원래 이분께서 여기까지 뼈가 좋았는데 왜 그러면 녹색 선에서 저 파란 선까지 저렇게 망가졌냐?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시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치과 가시려고 맘먹고 계시다가 컨디션 좋아지면 안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6개월에 한 번은 검진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 요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상악동 거상을 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4개를 심었는데 이 결과물이 수술 당일날 입 뽑고 임플란트까지 심는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고 10개월이 돼서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어떤 재료를 꼭 설명 듣기보다는 이런 어떤 수술법에 있어서 이를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10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줄고 결국에는 치아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1년 반 걸릴 거를 5개월이면 진지를 드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드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틀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3가지 해결법을 제안을 드릴게요. 처음 방식은 송곳니 3번째 자리에다가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맞물렸을 때 똑딱이 물리듯이 틀니 저 같은 색깔끼리 물려주면은 밖에서 봐서 완전 틀리지만 요거는 안에서 2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노케이터 오버덴처라는 거고, 그 방식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이 앞니 쪽에는 신경의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거는 할 수 있어요. 90세가 되셨어도. 그래서 앞니 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부분 틀니로 만드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 신경관까지의 턱뼈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소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틀니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더 운이 좋으신 분은 당일날 고정이 잘 되면 이렇게 기성 기둥을 연결해서 임시치아까지 끼게 되면 틀니를 장착한 당일 수술부터 틀니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일단은 잘 드셔야 안 아프고 잘 드셔야 영양분 섭취가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좀 고려하셔서 혹시 치과에 용기를 내셔서 주무시면서 하면서 치아를 빼고 당일날 심을 수 있는지, 틀니를 장착하셨다면 한번 2개의 어떤 똑딱이로 갈 건지, 앞니는 고정시키고 부분 틀니로 갈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틀니는 더 이상 안 하실 건지, 이런 어떤 세외의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똑딱이가 2개만 있어도 드시는 음식 종류가 틀려지고 일단 진지 드실 때 시간이 좀 줄겠죠. 그리고 이 2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틀니를 계속 주무실 때도 끼고 계시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틀니를 좀 빼고 주무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녁에 빼놓고 주무시는데 밖에서 초인종 눌러서 누군가 찾아왔거나 하면은 그냥 나갔다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드렸을 때 일단 앞니는 항시 붙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원장님 때문에 이거 좋았어요, 이런 실제 분도 계시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서 더 이상 틀니를 안 하는 게 100세 시대에 맞겠죠.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수명이 더 연장돼서 120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